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란히 신임 원내대표를 보신 대로 선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신임 원내사령탑에 올랐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신 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신임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함께 보셨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인 만큼 어느 때보다 소통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새 정부가 출범이 됐고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신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중한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선의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지금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이 120석입니다. 과반수의 30석이나 부족하고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80석에서는 무려 60석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야 4당 원내 체제에서 그 지금 협치 또 야당의 정책도 과감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기로 했는데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첫 입법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야 간의 협조를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그 우원식 원내대표의 경우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야당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또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장이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는데 그런 처지에서 상당히 그 여야 협치를 새로운 그 여야 협치 모델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당내에서는 홍영표 위원장과 함께 그 친문 대 비문 대결로 이렇게 또 언론에서는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당내에서는 친문 일색보다는 두루 비문과의 균형을 잡는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근택의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 김근택으로 분류되는 분이었고 그래서 당내 어떤 균형을 잡는 그런 의원들의 마음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의원님, 이게 서 의원님 친문과 비문이라는 대결 구도가 맞습니까? 또 예,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친문 대 법문 정도. 예, 우원식 그 의원이 이 김근태 전 고문님하고 이렇게 정치를 쭉 같이 해왔지만은 그러나 이 워낙 그 원만한 이 성품입니다. 또 소탈하고 그러면서도 이 뚝심이 좋은 사람이죠. 재선에 실패를 해서 4년 쉬었습니다만 그때 이른바 이명박 정권 그 4대강 그 한참 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을 때 걸어서 4대강을 그 환경 탐방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보고서도 잘 냈는데 환경 전문가죠. 또 을지로 위원장을 맡아서 의뢰 권리를 지키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늘 그 자신의 최고 트레이드마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 진영을 가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 그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정치인이고 좋은 지도자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본인도 이 김동철 그 국민의당 대표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 그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가까운 홍영표 의원보다는 당에서 좀 두루두루 이렇게 여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그 우원식의 이번 처음에는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좋은 선택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야당과의 협치도 이제 강조가 되는 시점에서 우선 국민의당과 관계를 기자가 물었더니 김동철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분과 또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다고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그 김동철 이제 원내대표는 이 당선 소감에서 국정을 주도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떤 같은 뿌리라고 그랬고 또 사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합당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이고 창당 정신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통합 주장을 하는 건 가당치 않다. 그런 주장 자체가 패권주의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며칠간의 행보에 대해서 좀 들떠있고 보여주기식 행보가 있다라고 또 비판도 또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정을 주도하는 야당이 되겠다는 말에서 국정을 함께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두 분 간의 사실 인간적 관계도 중요한 거거든요. 만일 예. 뭐 사실 척이 좀 져 있다면 끌어올 수 있는데 좋은 관계라고 하니까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선 제일 가깝게 서로 정책 협의를 해야 될 정당으로 일단 네.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여기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의 자강론, 국민의당이라는 또 야당의 성향, 야성을 또 보여주겠다는 대목이기 때문에 두 당 간의 원내 단체 간의 어떤 협력 같은 거, 협력과 긴장 관계 이런 게 나란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대담에 앞서서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현장 인터뷰 들어봤고요. 잠시 후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김동철 의원과의 또 현장 인터뷰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철 의원 그 여당인 민주당과 어쨌든 뭐 협치 또 자강론 강한 야당 중 뭐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둘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김동철 의원 대단히 그 원칙에 강한 분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꽉 막혀 있지는 않거든요. 우원식 그 원내대표하고는 또 17대 때 서로 잘 지낸 사이여서 그나마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입장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애매하죠. 이번에 사실 믿었던 호남에서 표가 뭐 더블 스코어 이상 나지 예. 않습니까? 또 이제 내년 선거가 있는데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이 전국 정당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올 1년 안에 그 기반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책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마음이 무겁고 또 이 그 한편으로 긴장도 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그 돌파력이 있는 분이어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그 국민의 정부의 청와대 경험을 또 했거든요. 또 그리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또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다 청와대와 이 국회를 집권당으로서 또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또 한 뿌리라 그랬습니다마는 정치를 하는 국민들에게 정치를 하는 기본 가치가 같다는 게 이 뿌리가 같다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 야당으로서의 이 그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도 이 그 국정을 국민을 위한 이 그 국정 운영에도 충분히 서로 대화가 되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예. 예. 자, 대선 직후에 이제 당대당 통합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연대와 자강 이렇게 나눠져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신임 원내대표는 어느 쪽으로 좀 분위기를 끌고 갈까요? 예, 이번에 오늘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만 유승엽 의원, 김관영 의원, 김동철 의원 세 분 다 모두 자강론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대당 통합이랑보다는 우선에 지금 사실 뭐 국민의당으로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안철수 전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르게 20% 득표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당이나 다른 바른정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앞으로 뭐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스스로는. 그리고 또 호남에서 일정한 표심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자강론을 통해서 당대당으로 잘 될 경우에는 통합이나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 쉽지도 않고 자칫하면 이제 민주당의 큰 그 인력에 큰 중력에 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당대당 협력을 통한 정책 연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또 그 원내 정당, 20석의 원내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 정당과의 또 협력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그 캐스팅 보트를 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으로서는 또 안철수 그 후보 자신이 이제 정계 은퇴를 하지 않고 5년 후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만큼 그쪽 새로운 개헌이라든가 내년에 예상된 개헌이라든가 또 정부 개편, 선거제도 등을 둘러싸고서 아마 스스로의 목소리를 더 높여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견인하고 또 바른정당과 협력하고 한국당과도 일정 부분 개헌이라든가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청와대 인사 관련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대담하기도 했었는데요. 박 전 의원이 이제 문 대통령과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안희정
충남지사 측근이었던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인사에 좀 갖는 의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예, 이번 청와대 인사들은 발표할 때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이 쉽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분명하고 명쾌해서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통상 청와대 대변인 언론인들 중에서 찾기 쉬운데 정치인을 택한 것은 오히려 집권 초기에 잘한 선택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특히나 박수현 대변인은 이 정치 경험도 제법 있고요. 오래됐죠. 이인재 의원의 보좌관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서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국회 들어와서도 원내대변인부터 당대변인 또 지난 대선 때 안희정 그렇죠. 이 캠프의 대변인까지 했는데 같이 있어 보니까 우선은 기자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 말단 기자부터 데스크까지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면서 또 본인도 그 얘기를 했던데 말하는 것보다 듣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했던데 실제로 잘 들어요. 예. 충청도 사람답지 않게 느리지도 않고 빠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청와대에 같이 함께하는 이 참모진들도 유의미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언론인들로부터도 지금 이번에 발표 나자마자 쭉 스크린 해봤더니 오히려 언론평이 역대 정권의 어떤 대변인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이 좋대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느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안희정 지사와 예. 함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또 그쪽에서 일했던 분도 혹시 등용이 될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앞으로 인사가 많이 남았습니다. 장관 인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됐고요. 예. 또 중요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시장을 도왔던 정성호 의원은 이번에 마침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예, 또 유승희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재명 시장을 돕던 분인데 아마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두루두루 예. 그리고 좀 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변인이 바라보는 예. 대변인 네. 박수현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방송에 같이 출연해보고 했는데 아주 저희 상당히 같이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상당히 점잖고 겸손하시고 예. 입장 차이도 불구하고 아주 정중하게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또 한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언론사에서 하면요 다른 예. 언론사가 조금 서운해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지난번 보면은 방송들을 많이 한 이유가 또 방송도 보면은 KBS나 MBC는 시키기 어렵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시비가 있고 노조에서도 말이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SBS나 또 YTN이나 앞으로 연합뉴스 TBS 나올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방송 출신들을 시켰는데 또 그것도 좀 서운해하는 측면이 있고 종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신문 출신도 있었죠. 이동관 대변인은 동아일보 네, 출신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변인을 또 언론사에 시키면 그 언론 직종이라든가 그 언론사에서 다소 서운할 수도 있게 해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공평하게 그 언론에 두루 평판이 좋은 정치인을 시켰다는 것도 상당히 그러게요. 뜻밖의 좋은 접근 같습니다. 서 의원님 네. 아까 정치인이 된 게 참 묘수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도 좀 통하겠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안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 안희정 캠프에서 우리 당내 지난번 경선했던 그런 요소들까지도 지금 박수현 대변인 충남 공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적재적소가 기본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작은 것까지 신경을 꽤 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인사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청와대 인사는 착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독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정책실장, 또 네. 특히 안보실장 이번 직제 개편 때문에 더 권한이 막강해졌고 네.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중요한 걸 빨리 이 국가 위기 안보적으로 위기인 지금 현 상황에서
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식이 있는 그 의견인 예.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네. 공을 들이기 때문에 고심하는 중이다. 네. 뭐 네. 청와대도 실제로 고심하고 있다 밝혔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게 전체적인 조각과 지금 퍼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안보실장을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누가 하느냐 이게 퍼즐이 맞춰져 있고 또 정책실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제 또 뭐 산업통상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부라든가 다른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팀워크와 또 그 배치에 따른 어떤 균배 이런 것들이 아마 적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안보실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새 대통령께서 계속 4강 그 정상들과 통화를 할 때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 국민 아그레망을 해서 예. 그 문재인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도왔던 정의용 전 대사가 항상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함께 또 교수 출신도 금명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과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렇습니다. 군 출신일 수도 있고 또 외교관 출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이냐 외교관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이 인선이 한꺼번에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검증도 있고 또 정책팀 간의 어떤 팀워크도 있고 해서 그것들 한꺼번에 큐빅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미노적인 그렇습니다. 영향이 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에서. 정책실장의 경우도 이제 지금 금명대는 몰래 이제 그 사회수석으로 발탁되신 분이 김수현 그 교수가 정책실장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금명이 됐었죠. 그런데 나머지 두 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또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 지금 아주대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두 분들이 되면은 또 이 두 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다부지 장관들 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경제부총리 가신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이제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패권, 친문, 삼철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밝혔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요청을 수락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가슴이 저도 짠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네. 입장에서 굉장히 용단이셨겠죠.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저 양정철 씨 저 오래됐습니다. 93년부터 예. 쭉 같이 이렇게 의논해오고 교류하고 이렇게 또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정을 같이 함께 또 예. 이제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참여했었는데 좀 안타깝죠. 또 한편으로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양정철답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개인으로 양정철답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이 뚝심도 저 누구 못지않게 뚝심 있고 또 고집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 그 전략을 아는 기획력이 있는 이 사람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참 이 그 좋아하는 참모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기까지 정말 그 헌신적으로 뒷수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세우면서 끌면서 밀면서 그렇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그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 뭐 두려워서가 아니고 결국 그 측근 비선 측근이라는 이 그 시대적 이 코드에 결국 그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참 그 존중하고요. 또 뭐 어디서 뭘 하든지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글쎄 그 말이 저도 짠했습니다. 누구나가 이제 양정철 비서 양비라 그랬죠. 보통 양비가 예. 어떻게 등장할지 모두 다 눈여겨봤는데 그 글 중에 보면은 여기까지다. 난 여기까지 역할을 마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나서면 패권이라 그러고 또 뒤에 서 있으면 또 비선이라 그러니 참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쉽지 않지만 아름다운 결정 같고요.
그동안 우리 정부 대통령의 청와대 이제 문제점이 이제 비선 문제 또 캠프 어느 캠프가 들어가서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스스로 비선의 역할을 안 하겠다고 차단함으로써 그런 가능성을 막았고 오늘 민주당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민주당의 앞으로 정책 방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정당이 뒷받침하는 행정부 이런 걸 진정 만들겠다. 그래서 비선이라든가 일정한 캠프 출신들이 좌우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상징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제 초기 뭐 한 일주일 남짓 행보를 보시면서 국민들도 느꼈고 또 선거 치르면서도 우리 이 당의 이 그 당 의원들이나 선거 관계자들은 충분히 다 인식을 했을 겁니다만은 이 확실히 이 소통이라는 것을 뭔지를 보여주는 정도로 잘 듣고 또 그 의논할 줄 아는 지도자거든요. 지금 청와대 이 그 참모들이나 또 이 그 국회 여의도의 국회 그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도 함께 그 의논하면서 정치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이른바 이 비선 실세 이런 논란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방점을 또 한편 그 양정철 그 씨가 오늘 충분히 그 확인시켜 줬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각각의 그 내각마다 학교 출신들도 좀 그 눈길을 끄는데요. 박근혜 내각 때는 그 성균관대 출신들이 참 많았고 이번에는 어디가 될까 싶었는데 한양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한양대 출신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요? 다 이유가 있죠. 한양대가 사실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한양대 공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지금도 유명하죠. 뭐. 예, 예. 서울대 공대와 함께 뭐 임종석 실장이 그 이제 공대를 나왔습니다만 공대한테 대한 투자를 많이 한 학교였고요. 그리고 사실 한양대학이 이렇게 큰 데는 이제 한양대학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죠. 저희 다닐 때도 그랬는데 그 한양대학에서는 이제 우수 고등학생들 미리 입도 선매를 해서 4년 장학금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이 사법시험이나 행정시험을 보면은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80년대 초반부터요, 특히 이제 사법시험 정원이 늘어난 시구부터 굉장히 그 한양대 출신 법조계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지금 아마 전체 법조계 인맥 중에 한 5대 인맥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사회 변호사의 상당한 인물도 한양대 출차지했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추미애 대표 또 이춘석 의원 이런 분들이 법대 출신이고 또 이제 고시 출신들 국무조정실장 하시는 홍남기 장관 이런 분들도 이제 그 고시 출신이고 한양대학에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대 70대 80년대 한양대학의 이영희 교수라고 우리 냉전 시대의 논리를 깨트렸던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교수가 계셨는데 이 이영희 교수와 함께 또 한양대학의 사회과학대학에 상당한 또 투자를 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번 시기에 한꺼번에 근데 사실 그동안 법조계라든가 또 정당에 보면 한양대 인맥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더구나 당대표와 비서실장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데 그만한 뭐 학교의 백그라운드 있으면 이전에 성균관 대학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네. 학교를 고려한 걸까요? 고려한 이사는 아닐 거 하다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한양대학교 이 그 쭉 내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또 대통령 또 경희대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 또 김태년 의원 경희대 그 정책의장 됐던데 경희대 출신이거든요. 경희대 출신 민주당에는 경희대 출신들도 제법 많습니다. 예.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가 이제 16대죠. 16대 때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이 그 추미애 그때 이제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임종석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저 야당에도 그 김무성 의원도 김무성 대표도 한양대 출신이죠. 한양대 출신들이 정치권에 제법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야 두루. 예. 그렇군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취임 닷새 만에 업무 지시 4호까지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뭐 공약을 이행한다고 봐야 될까요? 각각이 주는 메시지를 좀 짚어주시죠. 네,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 위원회였습니다. 이건 뭐 예. 사실은 그 정말 긴급한 사안이고 또 대표직 공약이었던 만큼 그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국정교과서 폐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청입니다. 아마 임을 위한 행진곡은 내일 모레가 이제 5.18
그 기념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참석해서 직접 이제 제창하겠죠. 그거였고 3호, 4호가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세월호 기간제 세월호. 이거 3호, 4호가 정말 생활에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위해서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에너지 정책 전체의 변화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될 거고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이 참이 말이 안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마침 스승의 날에 이건 상당히 그 지난 정부에서도 장려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아마 서훈 규정이라든가 어떤 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규정 때문에 그리 됐던 것 같습니다. 예비 규정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동안 우리가 모두 안타까웠던 대목이었으니까 4호 업무 지시가 상당히 그 가슴 뭉클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호 지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인물 위한 행진곡은 지난 정부 때도 그 보훈처가 이제 강경한 보수 단체의 반발 때문에 그걸 주저하고 결국 못했습니다만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죠. 있었고 실제로 정당 정치인들 여당 대표다 이런 여당 지도부는 다 일어서 노래를 불렀고요, 제창을 했고 사실 뭐 청와대 내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강경한 보수 진영에 발목이 잡혔고. 국정교과서 문제는 사실 거의 이제 뭐 무산 단계에 왔던 건데 그걸 그렇게 긴급하게 2호 안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약간 왜냐하면 그건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되었는데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골고루 배려해야지만이 공연한 논란 또 공연한 분열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3호, 4호 계속 국민의 체감에 맞는 이런 지시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상당히 그 신선한 행보로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예, 가장 그 감명한 것 같습니다. 쉬운 것부터 빨리 하자. 쉬운 것부터 빨리 하자. 이렇게 막상 딱 시행되고 나니까 발표하고 나니 그거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국회에서 여야 간에 뭐 굳이 이게 큰 논란이 있어서 그 법이 법으로 첨예하게 붙어서 법 개정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이 문제 하나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에서도 여야 간에는 별 그 이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약간 논란이 있을 정도지. 뿐만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서훈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랬는데 결국 미적거리고 못 해왔거든요. 마치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 국정 수행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것인데 그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 로드맵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이 위원회 만들어서 또 이 국회 논의 붙여서 뭐 이렇게 이런 것보다도 국민이 딱 바로 대통령 현장 가서 그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고 그게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로 아주 현장 정책을 펼치면서 뭐 많은 호평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근데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로 보여주기 정책으로 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여러 가지 평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인 평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최영 대변인. 이게 이제 그 홍보 기획이죠. 지금 홍보 기획 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역대 이거 사실은 여러 나라 대통령의 사례도 다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보, 다음 메시지, 다음에 뒤에 그럼 어떤 사람들 만날 것인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나온 건데 상당히 지금 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에 딱 필요한 것, 사람들이 지금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 또 쉬운 것. 사실 일자리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긴급하게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사당 원내대표 회담이 곧 있습니다만 이런 데서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 논의돼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올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러나 다른 문제, 미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찾아가는 대통령의 행보,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 오늘 뭐 잠깐 일화된 거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막 종이를 찾느라고 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보통 같으면 사실 대통령 동선을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호원들 일단 경호원들은 마음이 급할 텐데 그 제동을 걸고 기다려서 이렇게 사인을 해줬다는 이런 미담들인데
사실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괜찮은 퍼포먼스랄까요? 이런 것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말로 그래요. 설명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직접 이 당사자들 예, 또는 그래요. 그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정책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모습들 초등학생이 미세먼지 설명하니까 또이 보충 설명해주면서 그렇습니다. 이해 구하고 맞습니까 선생님께 물어보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이 그 방안에 안에 구중 궁궐 안에 들어있는 리더십이 아니고 열린 리더십의 모습을 직접 체감하면서 입가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그 좋은 네, 행보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들으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한번. 예. 네, 아까 제가 좀 말씀 쭉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국정을 주도하는 야당이 되겠다. 이게 그런 강력한 의사. 뭐 그리고 지금 또 그 대표가 이제 지금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함께 이제 당장 모레는 이제 19일이죠. 19일에는 사당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 오찬회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로소하면 이 자리에서 존재감이랄까 또 어떤 국민의당의 어떤 입지랄까 주도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오늘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정책 연대 말씀하시고 또 협치 강조하시고 그러면서도 연정 또 이 분명하게 이 법적 정의까지 그렇습니다. 내려가면서 예. 한 사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이 그 국민의당을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까지 비장하고 단호하게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간단치 않은 원내대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다행스러운 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식 대표랑 또 지금 정세균 의장님이 우리 당의 그때 원내대표일 때 같이 모시고 두 분이 같이 모시고 부대표로 그렇게 해서 또 원만하게 그래요. 서로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여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뭐 경청 후에 의견도 개진하고 그를 통해서 또 예.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어떤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가 오는 24일, 25일로 정해졌습니다. 예. 청문회를 이제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본격 검증에 착수한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아들 병역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탄원서를 공개하고 자신은 군대를 가겠다는 탄원서를 냈다 이러면서 적극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청문회에서 이야기는 나오겠죠? 네, 역대로 우리 고위공직자 총리 청문회라든가 또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본인과 자식의 병역 문제, 또 그 재산 문제, 또 그 법조인의 경우에는 전관예우 문제, 또 교수였던 경우에는 논문 표절의 문제, 또 뭐 아닌 어떤 경우에도 발언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텐데 현재까지는 종전에 크게 문제됐던 어떤 청문회를 보면은 사실 그 전에 언론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는 그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청문회에서도 그런 것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적 입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김동철 원내대표도 지금 너무 들떠 있다, 너무 보여주기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오히려 청문회에서 공격 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일자리 같은 문제는 사실 국회 입법을 통해서 또 노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 이런 방구 뭐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런 불만과 또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선의 과정에서 정부의 인선 과정에서 어떤 이념 성향 문제 이런 것도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총리 후보자가 대신 다 방어하고 네. 또 야당은 공격하고 하는 이런 양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역과 그리고 자식의 병역 문제는 어쨌거나 탄원을 했다는 증거가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해서 큰 악성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니까 공기업에서 전남지사인데 전남지사 부인이 어떤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공기업에서 사줬다라는 이게 잠깐 놀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해명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 문제, 아버지가 네. 상속받은 재산을
좀 미동력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개인 신상 쪽에는 크게 어떤 그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언론에서 반점, 네. 반점인제 그래서 사실 청문회 가지 못하고 언론 사실 검증해서 만점 탈락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것과 함께 물론 이제 진행되다 보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뭐 그 영어로 벽장 속에 어떤 해골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함께 저는 오히려 이제 두 야당, 또 바른당까지 3야당에서 어떻게 협치할 것이냐, 또 어떤 개헌 문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의 1호, 2호, 3호 여러 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서 특히 노사정,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입니다만 야당으로서는 지금 당장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거 노사정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 급하게 이렇게 몰아붙이지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을 정도인데 그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시각 차이, 어떤 정책 방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위원장직 인사청문위원 때문에 또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결론이 나면서 어쨌든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청문회도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겠죠? 예, 뭐 위원장을 가져간 것도 가져간 겁니다만은 청문회는 뭐 위원장이 큰 질서 잡고 쭉 그 운영만 해가는 것이지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야 의원들이 서로 예. 협의해서 잘 운영할 거라고 보고요. 총리 그 후보자께서 스스로에게 대단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언론이 청문회라고 우리 그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예. 이쯤 됐으면 벌써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예. 이쯤 됐으면은 거의 틀릴 거 다 틀려서 아까 이제 최 대변인 말씀대로 예, 그랬을 언론 건데 검증에서 그렇습니다. 저 정도 이 정도 나온 것은 충분히 뭐 소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요. 뭐 크게 그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